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문호식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4년이 가고 25년 설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년도 입시를 돌이켜보면 무전공 선발, 의대 증원, N수생 증가, 수학과 탐구 영역 지정 폐지에 따른 사탐론까지 대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행사가 입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시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들으신다면 이후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총 모집 인원은 1996명입니다. 매년 수시와 정시 비율은 똑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이 올해 입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난 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이 줄어든 입시 운영이었습니다. 가톨릭대 역시 광역 대개월 모집 단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유전공 학부 3개 학과를 통합 확대하여 자유전공 학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광역 대개월 모집 단위의 특징은 유형 2이지만 자유전공 학부처럼 서로 다른 계열의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는 학과 정원에 따라서 일정 비율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전공 학부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최초 시행계획 수립 당시에는 서류 전형으로만 계획되어져 있었는데 광역 계열이 신설되면서 면접 전형을 저희가 추가로 끼워 넣어서 43명만 선발하는 작은 규모의 전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변화가 25학년도에 큰 편이었는데요. 모집 인원의 확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역 균형 전형의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85명 증원되었고요. 그동안 종합 전형으로 선발했었던 농어촌 특성화 재직자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까지 진로 선택 과목 상위 3과목만 반영했었는데 25학년도부터는 전과목 반영으로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입시 결과에는 이 기준에 맞게 입시 결과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높아지는 문제로 인해서 실제 학생들의 입결이 전년도보다 약간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의획과 과탐 탐구 방법에 있어서 일부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추세에 따라서 가톨릭대학교 역시 논술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형이 계획되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정시가 진행 중인 관계로 해서 수시 위주로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률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경향이 한 해 오르면 한 해 내리는 그런 경쟁률 추세를 보이는 것인데요. 올해 역시 전년도의 높은 경쟁률에 이어서 일부 경쟁률이 하락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4학년도에는 지역 균형 전형을 제외한 전 전형에서 경쟁률이 크게 올랐는데요. 25학년도에는 종합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전환된 전형의 경쟁률이 하락했고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크게 하락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하락하던 지역 균형 전형의 경쟁률이 약간 상승했고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경쟁률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종합 전형 전체 경쟁률을 놓고 보면 23학년도에 10.6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25학년도에 20.3대 1로 2배 정도 늘면서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로 타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을 비교한 현황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의 대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이 인문사회, 자연공학 모두 상위 랭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쟁률을 놓고 볼 때 올해 입학한 이 신입생들은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년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요. 올해도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대학교의 지원자 수는 줄었지만 지원한 고등학교 수는 올해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1995명이고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가 2379개인 걸 감안해 볼 때 전국의 고등학교가 1966개 고등학교에서 지원했다라는 점은 상당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명 지원한 고등학교가 216개나 됐고요. 가장 많이 지원한 고등학교는 204명 정도 가톨릭대학교에 지원한 그런 고등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가톨릭대학교를 지원하는 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가톨릭대학교의 인지도가 그만큼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 질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요. 수시 고교 유형별 비율을 보면 가톨릭대학교는 일반고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학교입니다. 24학년도부터 일반고의 비중이 조금 증가해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약간 더 증가한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자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 대비 등록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4.0%, 인원으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53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고요. 외고 국제고 유형에서는 해마다 지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 고교 유형에서 지원하는 학과가 특정 학과에 쏠려 있기 때문에 등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올해 두드러진 점은 과학고 경우에 논술 전형의 합격생이 줄면서 등록 비율이 전년도에 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점이고요. 또 검정고시 부분에 지원 및 등록 점유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올해 입시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이유는 전년 대비 재직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6명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131명 정도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0% 전후에 지원 점유율을 등록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 지원자 등록자 현황 비율입니다. 전년도에 이 행사를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전년도에는 서울만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도까지 이렇게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인천 지역을 보면 학종 지원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10% 전후의 지원 점유율과 14% 전후의 등록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서울 지역은 논술의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 점유율은 1%씩 감소하지만 등록 점유율은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어떤 경향성을 보였는데 올해는 전년 24.5%보다 1% 증가한 25.5%의 등록 점유율을 보였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전년보다 1.8% 더 했지만 등록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크게 떨어지는 4.7%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의 우수 학생들이 채우면서 실제로 지방을 보시면 지원 점유율보다 등록 점유율이 모두 대부분의 지역에서 늘어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왜 이렇게 등록 점유율이 낮아졌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 전년 대비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원은 3% 정도 덜 했지만 등록에 있어서는 10% 이상 등록 점유율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최초합을 들여다봤을 때도 최초합의 비율이 높았는데 충원을 안 한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처음부터 최초합도 적었고 등록도 적었다라고 일단 설명드릴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서는 지원은 더 했지만 등록은 그만큼 떨어졌다. 이 부분에서 경기 지역에 대한 고민이 가톨릭대학교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전년도 33% 정도 등록 점유율을 가져갔었는데 올해는 크게 떨어진 어떤 수치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수시 졸업 유형별 지원 등록자 현황입니다. 매년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졸업 예정자의 지원 대비 등록 점유율이 늘었다는 점에서 졸업 예정 학생이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 기회균형 1 전형의 경우 졸업자의 지원 및 등록 비율이 크게 늘어났고요. 대부분의 전형에서 제가 맨 오른쪽 셀을 보시면 노란색 음영을 넣어드렸는데 전년도 졸업자의 등록 비율보다 늘어난 전형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재수생이 5명 중 1명이었다면 25학년도에는 4명 중에 1명으로 재수생의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가톨릭대 역시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 충원 및 이월 현황입니다. 1339명 모집에 1602명을 충원해서 최근 4년 동안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특성상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부터 210% 이상의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고요. 교과 전형으로 전환된 특별 전형 역시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역시 고민이 되는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충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의 경우 전년도 충원율 67.5%에서 35% 정도로 거의 절반 정도 추락했다라는 부분이 왜 이 전형에서 이렇게 충원이 되고 있지 않은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과 기회균형 2 전형, 주로 이 전형에는 약학과와 의예과가 포진되어져 있는데요. 이 두 전형의 충원율이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의대 증원의 효과가 이런 전형들에서 충원율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 저희가 사실 수시 충원을 열심히 한 관계로 해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을 보면 신학과가 10명이고요. 그 이외에 모집 단위에서는 한 명의 학생이 등록을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면서 정시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개별 전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은 전년 대비 약간 올랐고요. 프랑스어 문화학과와 회계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노란색 음영 들어간 학과를 보시면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크게 늘어난 학과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4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10점대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도 존재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내신 최저를 보시면 국어국문학과의 4.08, 일어 일본문화학과의 7.38, 이 내신 최저가 다음 연도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입결을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 낮은 입결은 다음 연도 경쟁률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충원율은 전년도보다 떨어진 96.7%를 보였고요. 최고 충원율은 250%, 최저 충원율은 44%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 프랑스어 문화학과에서 지원자 5명 중에 1명 정도 합격하는 실질 경쟁률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합격자의 등록률이 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1명도 없는 결과를 보여서 좀 특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공학 계열의 경쟁률을 보시면 전년 대비 모든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점대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도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의 전년도 내신 최저가 6.73 학생이었는데요. 그 결과 전년도 13대 1 정도의 경쟁률이 38대 1 정도의 경쟁률로 크게 상승했고요.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 4.01의 내신 최저로 인해서 경쟁률이 18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역시 전년도 내신 최저가 다음 연도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충원율 및 최초합 등록률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성적 분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초 합격자와 제가 문서 등록자 성적 데이터를 넣어드렸는데요. 1점대 후반에서 6점대까지 최초합이 분포하고 있고 문서 등록자는 2점대 초에서 6.74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활기록부 미반영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생활기록부에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을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톨릭대 역시 국사학과처럼 내신 가장 좋은 학생이 이렇게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철학과처럼 내신 성적은 가장 좋지만 최초 합격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철학과의 최초 합격자 가장 낮은 내신을 받은 학생이 5.07 학생인데 이 친구는 더 좋은 학교로 떠나고 3.68 학생이 최종 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성적 데이터가 다만 합격한 학생들의 가장 낮은 내신 성적일 뿐이지 서류평가의 총점수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올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공학 계열 역시 수학과의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지원했고 최초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에너지환경공학과의 2.26 학생은 내신이 가장 좋았지만 안타깝게 최초 합격자에 포함되지 못했고요. 2.44 등급을 받은 학생이 최초 합격했습니다. 위생명과학과를 보시면 1.80 가장 좋은 내신을 받은 학생은 최초 합격자에 들어있지 않지만 문서 등록자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학업 성취도의 자료는 올해 지원하실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분포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져 있고요.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외고 등 특목고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성적 분포가 타 모집 단위에 비해서 조금 낮은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고등학교의 성적대는 4점대 후반까지 합격생이 나오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이하의 성적대는 자사 특목고 학생들이 일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입니다. 올해 광역 모집 단위만 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경쟁률은 36.6대 1로 전년도 전체 모집 단위를 선발했을 때보다 모집 인원이 줄면서 경쟁률은 크게 올랐습니다. 면접 결시율이 전년도 15.3%로 이 수치도 적은 수치는 아니었는데요. 올해 24%로 결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내신 좋은 학생들이 합격한 경우에는 수능 성적에 따라 면접을 안 오거나 이미 다른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에 면접 결시하는 경향이 올해 조금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자연공학 계열의 면접 결시율은 34%, 제가 인원으로 제가 기억하기에 22명 정도의 학생이 결시를 했고요. 그런데 충원율을 보면 18.7%, 3명만 충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응시자 합격률, 보통 저렇게 결시를 많이 하면 면접 온 학생들 전부가 합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충원이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면접 응시자 합격률이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의 성적대는 2에서 7등급 때까지 분포하고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첫 해인 자유전공학부와 광역계열의 결과를 좀 모아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자유전공학부와 인문사회 자연공학 계열 59명을 선발했고요. 전체 경쟁률은 35대 1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어느 사교육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것처럼 자유전공학부의 경쟁률이 낮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실제 결과로 증명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유전공학부를 썼을 때 서로 다른 계열 학생이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원을 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공학 계열의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 분포입니다. 자유전공학부의 지원자 수 전체 873명의 데이터인데요. 과학교과 이수자가 보시는 것처럼 성적 자료가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전체 모집 인원인 27명을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면 2점대 중반에서 모두 학생을 선발해야 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자의 평균이 3.75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은 성적이긴 하지만 내신 대비 적절한 성적대에서 학생들이 합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자유전공학부를 평가했는데요. 평가하면서 지원 합격한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좋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이 다수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과의 학생들은 특정 전공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회 수단으로서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했다라는 느낌을 떨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진로가 매학년 바뀐 학생들, 또 수능 충족을 위해서 3학년 때 의미 없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또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년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 자유전공학부는 무전공학과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춰서 진로 역량 부분에서 자기주도성을 높게 평가하겠다라고 저희가 안내해드렸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게 학생들을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이 이수한 과목의 성취가 미흡하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교과 이수 단위가 많은 학생, 과학교과 이수 단위가 많은 학생 중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진로에 맞는 교과목의 성적을 저희가 좀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계열별 특성이 잘 드러나는 학생이 오히려 긍정평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무전공학과이지만 애매한 융합, 사실은 융복합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이 전공이 도입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첫 해이다 보니까 애매한 융합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합격된 학생들 보면 관심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능동적 학습을 진행한 학생이 선발되는 결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학생이 많지는 않았지만 워낙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형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으로 많이 궁금해하셨던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경쟁률 부분에 있어서 약학과, 의예과 경쟁률이 하락했고요. 면접 결시율은 약학과가 전년보다 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도 면접 결시 4명이었는데 9명, 의예과의 면접 결시는 16명에서 2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충원율은 약학과와 간호학과에 제가 빨강색을 넣어드렸는데 전년도 약학과 2명 충원에서 8명 충원으로 늘었고요. 간호학과 6명에서 12명으로 2배 정도 충원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약학과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배수에 해당되는 32명 학생 중에 면접 결시한 인원은 9명, 그럼 23명이 남고요. 그 중에서 수능을 충족한 학생들은 17명입니다. 그러면 23명 중에 17명만 합격 대상자가 되는데 충원이 8명이 됐기 때문에 실제 합격한 학생은 16명이 됩니다. 그러면 약학과의 경우 17명 중에 16명이 합격한, 그래서 한 명만 더 충원이 됐으면 면접 본 사람 모두가 합격하는 그런 결과를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약학과 충원이 많이 되면서 이런 결과가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의예과는 28명, 어느 해보다 면접 결시율이 높았지만 면접에 온 72명 중에 62명이 수능을 충족했고요. 충원율이 76%, 19명이 충원이 돼서 44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보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여유 있는 학생들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예과 성적대는 학교당 1명 충원이기 때문에 1.0인 학생과 1.8인 학생은 모두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됐다라고 올해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 분포 매년 궁금해 하셔서 이걸 또 보여드리면 얘는 누구다라고 찾으실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매년 하락하다 25학년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인문사회계열을 놓고 보면 제가 그린 색은 하락한 학과들인데요. 7개 학과를 제외한 인문사회계열 대부분의 학과의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년도 내신 최저가 다음 연도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행정학과를 보시면 2.7, 전년도 가장 낮은 내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요. 반대로 법학과 3점대 내신 최저였지만 7.6이라는 평균 이하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은 특이하게 전년도 내신이 경쟁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수능 충족률은 70%대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수능 최저 통과자 경쟁률을 보시면 인문사회계열의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통과자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학과가 노란색으로 들어간 5개 학과나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공학 계열은 인문사회 계열하고 다르게요. 전년도 내신 최저,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를 보면 2.47 전년도 내신 최저로 인해서 경쟁률이 5.6이었고요. 의생명과학과 전년도 내신 최저가 3.94였습니다. 12.4대 1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전년도 내신 최저가 경쟁률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연공학 계열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하락한 학과는 4개 학과 정도였고요. 실제로 인문사회 계열 전체의 경쟁률은 7.7이었고요. 자연공학 계열의 전체 경쟁률은 9.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8.6이지만 인문사회는 경쟁률이 떨어지고 자연공학 계열의 경쟁률은 올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충족률, 수능 통과자 경쟁률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온 학생들의 최초 합 등록자의 내신 최저 경향인데요. 최초 합격자의 최저 성적과 문서 등록자의 최저 성적의 차이를 보면 0.5 이상의 간격을 보여주는 학과가 인문사회 계열에는 5개 학과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연공학 계열을 보시면 0.5 이상 차이를 보이는 학과는 2개밖에 되지 않고요.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 내신 최저와 최종 합격자 내신 최저의 차이가 0.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밀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합격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균형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우수자만 경쟁하는 전형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23학년도부터 1.0인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1.0인 학생의 지원이 전년보다 크게 줄면서 충원된 현황을 보시면 최초 합은 1.0이었지만 문서 등록자의 최종 등록은 1.03으로 지역균형 전형 첫해 1.04보다 약간 올라간 그런 수치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충원율은 212% 정도가 되고요. 인문사회 계열은 최고가 366% 정도 돼서 연도별 실질 경쟁률을 보면 24학년도 7개 전형에서 1점대 실질 경쟁률이었는데 25학년도 1점대 실질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가 14개 학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인문사회 계열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자연공학 계열의 최대 충원율은 400%입니다. 여기서 충원율이 400%라고 하면 모집 정원의 5배 수까지 합격했다라는 의미인데 연도별 실질 경쟁률을 보면 자연공학 계열은 전년도 13개 학과가 1점대 실질 경쟁률이어서 25학년도 8개 학과로 크게 줄어들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공학 계열의 경쟁률이 또 인문사회 계열 대비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의 특성상 이렇게 성적 순에 의해서 앞에서부터 합격을 하고요. 뒤로 이렇게 좀씩 밀리는 구조인데 전년도 의생명과학과는 경쟁률이 5대1 정도가 되면서 중간에 이렇게 빈 구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구간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3년치 데이터를 넣어드렸기 때문에 올해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중간에 이렇게 그린색으로 들어간 3개 학과만 3년 연속 2점대 경쟁률이 유지되고 있는 학과입니다. 자연공학 계열은 5개 학과에서 3년 연속 2점대 경쟁률이 확보되고 있는 학과입니다. 자유전공 학부와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 계열 지역균형 전형의 성적 자료를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한 자유전공 학부,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 계열의 모집 인원은 59명이고요. 경쟁률은 10.3대 1 정도니까 지역균형 전체 경쟁률 8.7대 1보다는 조금 더 좋은 높은 경쟁률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적대는 자유전공 학부는 등록자 최저가 2.67, 인문사회 계열은 2.99, 자연공학 계열은 2.61의 성적대를 보였습니다. 자유전공 학부의 특성은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공학 계열에 희망하는 전공 어디든 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등록자 내신 최저로 놓고 볼 때 2.67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는 7개 학과인 것 같습니다. 컴공까지. 반대로 인문사회 계열 학과는 인문사회 계열 내 17개 학과 중 14번째 순위이기 때문에 심리부터 중문까지 선택을 한다면 이 학생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공학 계열은 2.61로 입학한 학생은 3개 학과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이 학생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광역 모집 단위의 입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학과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2.67인 학생이 컴퓨터정보공학부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컴공을 썼을 때 내신 최저가 2.66이라면 2.67인 학생이 지원할 수가 없는 성적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가톨릭대 컴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유전공학부 똑같은 성적대에 지원할 수 있을까? 이것도 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성적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 계열로 들어와서 이 친구가 1학년 이후에 컴퓨터정보공학부를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쪽의 선택을 통해서 가톨릭대학교에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인문사회 계열 이외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약수령 논술 실시 대학도 증가했고요. 거기에 가톨릭대학교가 미적분도 시험 범위에 반영하면서 수능 전 논술 실시하는 대학으로서 경쟁률이 오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학과 의학과의 경쟁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도 62대 1의 높은 경쟁률에서 54대 1의 경쟁률이 크게 하락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결시율을 보시면 최근 3년 동안의 결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3년 전에 35%, 2년 전에 32%였는데 전년도 27%로 결시율이 줄었고요. 의대, 약대, 간호대를 제외한 모집 단위는 수능 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결시율은 7.2% 정도로 해마다 비슷한 결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충원도 많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충원율이 2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데 워낙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수능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경쟁률이 의미 있는 수치까지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원도 거의 되지 않는 의학과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충원도 많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논술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대에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져 있고요. 의학과 경우에도 6점대 초반까지 논술 전형을 통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 신청하실 때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육과정과 교과목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제공하는지는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교 유형에 따라서 또 학교 여건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음을 대학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과정보다는 학생 개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노력해 왔는지, 또 그 과정에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선택해서 그 교과목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가톨릭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평가 관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것은 매년 일정 교육시간 이상을 이수한 저와 같은 전임사정관과 전공 교수들로 위촉된 위촉사정관이 다수 다단계 독립 블라인드 평가 원칙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일정 점수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재평가를 통해서 평가의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깜깜이 전형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제로 평가한 사례들을 가지고 고교 교사들과 모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의 평가 관점과 평가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매년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이 항목 역시 저희에게 매년 질문하는 항목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평가하는 전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학업 역량 물론 중요합니다.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그 다음에 태도,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의 기반을 둔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부터 종합의견까지 모든 항목이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을 선발하면서 어떤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하게 평가되는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린다면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탐구와 사고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 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본 학생, 또 수업을 듣고도 해결하지 않은 호기심이 있다면 독서나 토론 활동을 통해서 그 호기심을 풀려고 노력해본 학생,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노력한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생활은 당연히 학업 활동이 주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돌이켜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성장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고교내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변 친구들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도 맺고 또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같이 겸비된 학생이라고 한다면 가톨릭대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합격 사례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후에 나오는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올해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학력 인구에 대한 표를 보고 계신데요. 2007년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복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오는 해인 것 같습니다. 학생 수를 보면 전년도보다 4만 7천 명이 많아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2년을 해왔던 학생이든 아니면 조금 부족함을 느꼈던 학생이든 앞으로 우리에게는 똑같이 1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알아보고 또 배운 내용을 활용해보는 공부를 지속한다면 내년 이 자리에 합격생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